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니스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제 오늘 이틀에 걸쳐서 또 한 달 전에 예약하신 여수에서 오신 원장님을 꽉 찬 8시간으로 교육을 해드리고 오후 늦게쯤 헤어졌습니다. 또 인사를 나누고 또 조심히 가시라고 했는데 아마 지금쯤도 계속 운전을 하면서 가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워낙에 또 먼 지역에서 오셨거든요. 교육 내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일단은 속도보다는 방향성이다. 내가 방향을 알고 창업을 하든 다시 재수정하든 우선은 방향부터 정확하게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를 정하는 게 먼저거든요. 그래서 2023년 트렌드 코리아의 책을 보면 여러 가지 10가지 키워드가 있거든요. 제가 오늘은 아마 3가지 정도만, 저도 여기까지만 알고 있거든요. 나머지는 좀 더 공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평균 실종입니다. 이 평균 실종이 뭐냐면 집단을 대표하는 그런 평균값이 무너지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양극단으로 나누어지고 있다. 그런 짠테크 열풍에서 동시에 프리미엄급 상품들도 불티나게 팔리는 양극화죠. 부익부 빈익빈 이렇게 갈라지는 것처럼 그런 기업 입장에서는 이제는 더 이상 안전한 전략이 먹히지 않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적당히 평균치를 노리면서 중간치 소비자들의 마음을 잡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도 자신만의 확고한 색깔을 찾아서 그런 집중하는 양자택일 전략으로 가겠다라는 내용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런 소수 집단에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경쟁자들이 절대로 모방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승자 독식의 시대가 되지 않았나? 그러한 전략으로 또한 우린 가겠다라는 것이 기업의 입장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오피스 빅뱅 해서 아마 많이들 이제 서서히 더 이러한 문구들이 노출이 되고 귀에 익숙하고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퇴직과 이직을 반복하면서 내 몸값을 올리는 그러한 2030 세대들, 근무 환경을 업그레이드 하면서요, 대프리랜서의 시대가 도래되었다. 그 오피스 빅뱅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내가 어떠한 환경에서 일을 하고 싶은지, 또 나는 어떻게 일하는 게 나에게 가장 효율적인지 다 자기 중심으로 맞춰져 있거든요. 내게 가장 맞는 일, 적합도는 어떤 일이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러한 것이 바로 오피스 빅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소개해 드릴 것은 이제 체리 슈머, 그 체리 피커거든요. 우리가 케이크 위에 또는 맛있는 빵 위에 딱 하나 올려져 있는 그 체리를 먹는 그런 피커처럼 마트에서 그런 1인분 포장된 과일을 소비하는, 딱 그것만 소비하는 거죠. 그리고 공동 구매 개념, 아니면은 뭐 자동차도 내가 탄 만큼 소비를 하는 말랑 전략이죠. 그러한 것들이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체리 슈머들 딱 필요한 것만 구매하고 소비를 하겠다라고 합리적인 소비를 내세우는 그런 컨슈머들을 일컬어서 체리 슈머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3가지 키워드만 보더라도 제가 오버랩이 되면서 어떤 말씀을 드렸냐. 원장님, 진짜 승자 독식의 시대가 왔습니다. 주변에서 범접할 수 없는, 흉내낼 수 없는 따라쟁이. 이제는 적당히 흉내내고 적당히 이 정도면 되겠지 따라하는 그러한 커리큘럼은 살아남을 수 없다라는 것이 답이에요. 그래서 제가 정말 더 하나라도 알려드리고자 또 스페셜한 거, 유니크한 거, 우리 교실에 차별화된 게 과연 뭐지? 이렇게 23년도 트렌드 코리아를 보더라도 방향성이 정확하게 나뉘어지고 갈라지고 있다. 양극화로. 그런 말인즉슨 백화점은 계속 잘 될 것이고
다이소도 또한 계속 잘 될 거다. 왜? 양극화 현상이니까. 중간 평균 실종 시대가 왔기 때문에 적당한 마트, 적당한 소비 패턴, 적당한 평균을 따라가는 소비자들이 무너지고 있다라는 시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또한 우리 교실에 커리큘럼을 적용했을 때 내가 적당히 평균치를 흉내내고 따라가다간 내가 문 닫을 확률이 높다라는 것도 진단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원장님 주변에 건강한 커뮤니티 또 줌으로 많이 하니까 그러한 쪽을 일부러라도 찾아서 들어가십시오. 이게 그 다음 네 번째 키워드가 바로 인덱스입니다. 이가 한 분 한 분 스펙을 보면 너무나 출중하시고 어디다 내놔도 손색이 없으련만 이분들이 방향성을 모르고 시대 흐름을 알지 못하다 보니까 그만큼 올드한 아날로그 버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디지털 아이들을 데리고. 그러니 얼마나 본인도 깝깝하겠습니까? 예, 제가 마무리로 이 원장님을 교육하면서 이분을 진단을 내리자면 이 자체가 이미 성공을 했다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많은 원장님들을 교육을 해드렸지만 남편이 이렇게 함께 장거리를 운전해 주고 또 와서 하나하나 저의 모든 강의를 촬영을 녹화해 주고 또 혹여나 놓칠세라 중간중간 또 섬세하게 와이프를 돌봐가면서 또 카메라도 응시해 가면서 그런데 제가 어디서 놀랬냐면 이 원장님께서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과거에 어떤 그런 프랜차이즈를 또 받아서 운영을 해야지라고 했는데 결국 가맹만 해놓고 본인이 더 깊숙이 알아보니까 그 프랜차이즈를 갖고 내가 성공할 수 없다라는 그런 삘이 있죠. 그래서 결국 가맹비도 돌려받지 못하고 포기를 하고 영어 도서관의 목적을 두고 한번 창업을 해야 되겠어 라고 하셔서 또 적지 않은 정말 수천만 원을 그렇게 내가 원장으로서 운영 능력에 도움된 것도 없고 결국은 그 돈도 날렸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옆에서 지켜보시는 남편분이 그것만 있나? 하고 그냥 살짝 미소를 띄우시더라고요. 제가 참 놀랐어요. 아, 우리 여자 원장님이 되게 약간 허술하구나. 좀 귀도 얇고 또 다른 리스크도 이미 경험을 했구나 라고 제가 느낄 정도인데 제가 정말 그 원장님을 너무나 이 남편이 사랑하고 있구나 라는 거를 느꼈습니다. 또한 이 원장님을 참 존중해 주고 있구나 라는 걸 제가 느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분위기 속에 같이 교육하면서 또 사적인 이야기도 해가면서 또 집중하면서 하다 보니까 시간이 굉장히 늘어났어요. 그런데 제가 그 50대 넘은 그 두 분의 모습에 너무나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고 이 영상을 빌어서 정말 인생 두 분 다 너무 성공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물질적인 거야 우리가 있을 수도 있고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있으면 내가 훨씬 더 도움이 되는 거지 물질이 다 풍요롭다고 해서 그 인생이 모두 다 성공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간혹 이런 얘기를 남편에게 합니다. 결국은 내가 태어나서 한 20년 정도의 부모 밑에서 보호를 받다가 잠깐 한 10여 년 정도 내가 사회생활을 하든 아니면 독립을 하든 그 이후의 삶은 뭘까요? 배우자와 영원히 사는 거잖아요. 죽기 전까지. 그러한 십수년을 살아내는데 굴곡이 없이 그런 큰 이별수 어떤 변수 없이 함께 저렇게 50이 넘도록 서로 존중해주고 따뜻한 걸 상대가 느낄 정도로 저렇게도 사는 거예요. 왜냐면 저도 그렇게 살고 있거든요. 뭐 큰 부를 누리고 이거는 아니지만 정말 마음 맞춰서 산다는 것 자체가 이미 인생에 성공을 한 케이스가 아닐까. 너무나 많은 세월을 함께 살아오고 또 남은 시간을 살아내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두 분께 직접적으로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만 정말 자세도 너무 좋으셨고 교육 내내 이 두 분이 고개를 들 새가 없는 거예요. 노트가 이렇게 두꺼운 거를 계속 적어 내려가시고 녹화하시고 또 놓칠세라. 그리고 또 이제 여자 원장님이 조금 뭐 놓쳤으면 또 남편분이 요거라고 또 알려주시기도 하고, 그러한 모습이 너무 제가 더 에너지를 받고 따뜻한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틀간에 걸쳐서 장시간 교육을 마치고 오늘 헤어졌습니다. 정말 너무나 다양한 분들이 많이 오시거든요. 뭐 지나간 또 수년 전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한 원장님께서는 원장님, 제가 교육을 받을 수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이유인 즉슨 남편 몰래 컨설팅을 너무 받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스스로 알아서 금전적인 비용이 들어서 처리를 했는데 남편이 알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부부싸움이 잦아지고 남편이 환불 받아 오라고 합니다. 원장님, 어떻게 할까요? 제가 너무 힘들어요. 이런 말씀을 주셨을 때 제가 어떻게 하면 부부싸움을 안 하실 수 있나요? 그랬더니 당장 가서 받아 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길래 제가 다 환불을 해드렸습니다. 원장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환불해 드리는 건 어렵지 않으니까 가정의 화목이 우선입니다. 그렇잖아요. 아무리 내가 좋은 교육일지라도 내 가정에 서로 금술 관계가 끊어져, 금이가, 그러면요 이 좋지 않거든요. 에너지도 깨지고 좋은 것조차도. 그래서 그럴수록 조금 더 격려해주고 또 와이프가 잘할 수 있도록 독려해주면 너무 좋으련만, 또 부부관계이다 보니까 다 다른 거지 그게 틀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분께 염려하지 마세요. 제가 충분히 환불해 드릴 테니까 이 돈 받으시고 부부싸움 하지 마시라고, 이런 기억도 있습니다. 이렇듯 살아가는 방식이 다 다르고요. 내가 조금 더 배려해 준다면 그 커플이 괜찮아. 그러면 제가 배려하면 되는 거거든요. 예, 그게 뭐 대단한 거라고. 규정상 이거는 환불해 드릴 수 없습니다. 제가 무슨 뭐 대기업도 아니고 뭐 프랜차이즈 본사도 아닌데 인생이 그렇게 딱딱하게 딱 규와 모를 갖춰서 그렇게 살 필요가 없더라. 이왕이면 다운치마라고 좀 둥글게 내가 이 정도 배려하면 상대가 훨씬 더 낫겠다. 그러면 그거를 선택하는 게 결국은 원장님들도 훨씬 더 많은 도움을, 그분은 아닌데요, 다른 쪽에서 도움을 받도록 돼 있는 게 결국 인생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모처럼 제가 2023년 트렌드 코리아 방향성과 더불어서 경쟁자들이 절대로 주변에서 모방할 수 없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커리큘럼을 들고 나가십시오. 이렇게 결론을 내어드렸습니다. 불황이라고는 하지만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곳에서는요, 소비자들은 반드시 지갑을 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전략을 세우셔서 또 올 한 해 정말 어느 곳에 내가 집중을 해야 되고 어떤 것을 버려야 하는지를 한번, 평균 실종 시대라고 하니까 그러한 흐름에 맞춰서, 시대에 맞춰서 새로운 판을 짜시기를 희망합니다. 네, 오늘 영상도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